현대인이 앓는 각종 병의 원인은 효소 부족이다. 천연식초 속 효소로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자. 의료기술, 연명기술의 발달로 사람들의 수명이 높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과거보다 더욱 많은 질병에 노출되어 건강한 삶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70세부터 온갖 질병에 시달려 20에서 30년을 병원 침대에 누워있다가 죽는 사람이 태반이다. 아까 내가 효소 부족을 언급한 것을 기억할 것이다. 간, 췌장, 혈액, 뇌 등 우리 몸의 각 기관은 대사활동을 할 때마다 효소를 소모하는데 이러한 효소가 부족해지니 각 기관이 원활히 돌아가지 못해 노화가 시작되는 것이다. 효소는 우리 몸에서 직접 생성하기도 하지만 그 양은 평생 쓰기에 부족하므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한다. 천연식초는 최고의 발효식품으로 우리 몸에 효소를 가장 많이 가장 고품질로 공급해준다. 때문에 천연식초는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데 도움을 준다. 게다가 이 천연식초라는 것이 노벨 생리의학상을 3회 수상한 것을 알고 있는가? 천연식초는 노벨상을 3회나 수상한 인류 최고의 영약이자 발효공학의 정점이다. 나도 천연식초를 자주 섭취하고 있지만 항상 이런 생각이 든다. 지구상에 식초보다 더 좋은 건강장수 식품은 없는 것 같다. 오늘은 책 천연식초로 100년 살기를 통해 식초의 힘에 대해 배워보도록 합시다. 천연식초 한 숟가락에는 현미암 가마니만큼의 유익균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유익균들은 인체에 들어가서 3천여 종의 효소를 생성합니다. 식물이나 곡물을 발효시키면 효소의 양은 수천 수백만 배로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콩을 발효시키면 효소 덩어리가 됩니다. 그래서 된장과 청국장은 과식을 해도 쉽게 소화됩니다. 반면 고기를 그대로 두면 부패균이 붙어서 반드시 부패합니다. 사람이 고기를 너무 많이 먹으면 효소가 부족하여 부패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소화되지 않고 장에 남게 됩니다. 이때 장에서 유해균을 만나면 부패가 시작되며 이때 배출되는 방귀의 냄새가 독하게 나는 이유는 장에서 부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효소 부족은 노화의 주요 원인입니다. 인간의 수명은 얼마나 될까요? 동물의 수명은 그 종류에 상관없이 성장 기간의 약 5배라고 합니다. 소는 3년 동안 성장하므로 수명은 15년이며 사람은 25년에서 30년 동안 성장하므로 수명은 125세에서 150세입니다. 평균 수명은 최소한 10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80대에 사망한다면 이팔 청춘의 요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오복 중에서 오래 사는 것, 부유하게 사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덕을 좋아하고 베푸는 것 등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늙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장수건강법을 실천하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원래 건강하지 않았던 몸은 택시 운전을 시작한 지 10년 만에 완전히 지쳤습니다. 극심한 피로로 인해 밤낮으로 고생하다 보니 눈은 한잔하러 가는 것 같고 얼굴은 코만 가늘고 길게 남았습니다. 땀이 흘러서 안경이 떨어지고 입술이 창백해졌다. 신경을 풀기 위해 술을 마시면 바로 설사가 시작되고 코가 조금 차가워져도 감기가 찾아왔다. 그래서 신경약화까지 생겼다. 몸은 핸들을 앞에 두고 있었지만 마음은 지나간 시간에 대한 허무한 회상과 불안한 미래에 대한 걱정에 헤매고 있었다. 여러 병원을 찾아다녀야 했지만 차가 없었고 정신과에서 받은 약은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물건도 없는데 한약을 써야 했고 뱀장어와 녹용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했지만 자주 나타나는 피로와 설사, 안구건조증, 신장염, 신장결석, 간염에는 전혀 효과가 없었다. 소변에는 계속 피가 섞여 나왔고 간 때문에 황달이 생겨 눈동자까지 노랗게 변했다. 그러던 중에 안현필 선생님이 만든 삼위일체 장수법을 알게 되었다. 이 장수법은 귀한 약을 찾아 먹으라는 것이 아니었다. 삼위일체 장수법의 핵심은 원인을 차단하면 결과는 자연스럽게 조절된다는 것이다. 노동의 부담, 가공식품 섭취, 운동 부족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100번 묻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고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깨닫는 것이 낫다는 말이 있듯이 이해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 평소 먹던 음식을 모두 쓰레기통에 버리고 아침은 굶고 현미밥을 먹으면서 등산을 시작했다. 삼위일체 건강법에 따르면 우리가 심호흡을 할 때 배가 3분의 1밖에 작동하지 않아서 산소 흡입과 가스 배출이 원활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 운동을 통해 땀을 흘리면 기관지와 폐에 쌓인 탄산가스와 독소들이 배출됩니다. 또한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며 혈압과 당 수치도 정상으로 유지되고 칼슘은 효율적으로 뼈에 저장됩니다. 그래서 등산과 달리기는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산에 오르면 하느님께서 만드신 깨끗한 물, 공기, 햇빛이 세포로 스며들어 내 몸에 있는 수많은 구멍을 통해 나쁜 가스는 배출되고 좋은 산소가 들어옵니다. 이는 60조 개의 세포들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숲으로 가서 숨이 가빠질 만큼 운동하고 폐활량을 늘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을 다잡고 팔공산, 가야산, 월출산, 소백산 등을 차례로 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내 몸에 가장 적합한 운동 방식을 연구했다. 매일 가벼운 운동을 하고
2일에서 3일에 한 번 3시간 이하의 산행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등산의 병행에 자연식을 시작했다. 현미, 검은콩, 보리쌀을 섞어 잡곡밥을 만들었고 멸치, 미역, 깨, 팥, 녹두, 마늘, 생강을 주로 섭취했다. 전통된장에 청국장, 콩가루, 깨가루, 멸치가루, 마늘, 생강을 섞은 후 미역, 무, 당근, 쑥갓 등 다양한 생채소를 찍어 먹었다. 자연식을 위해 텃밭을 가꾸고 콩나물을 재배했다. 또한 생채소, 과일, 해산물을 많이 먹었다. 풍부한 비타민이 있는 생과일과 미네랄이 풍부한 미역, 멸치, 새우, 김 등의 해산물을 섭취했다. 3일째 건강법의 일부로서 나는 직접 누룩과 현미로 술을 발효시켜 천연 현미식초를 만들었다. 이 식초를 이용해 토종 유정란을 녹여 초란을 만들었고 벌꿀과 생화분을 타서 초밀란을 만들어 마셨다. 계란의 껍질이 식초의 초산 성분으로 녹아있는 초란에는 우리 몸에 필요한 칼슘이 가장 적절하게 흡수되며 질 좋은 상태의 초산 칼슘이 가득하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가장 중요한 영양소 중 하나인 칼슘이 풍부하게 담겨져 있다. 그리고 그 칼슘이 다른 필요한 영양소인 요소, 비타민, 미네랄, 호르몬과 함께 꿀과 만나 초일란이 되었다. 꿀과 결합된 초일란은 외롭고 허기진 나의 몸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해 주었고 이는 내 인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킨 신의 축복이었다. 이외에도 나는 건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나는 솔잎배, 살구, 생강, 도라지, 더덕, 인삼 등의 건강에 좋은 재료들을 꿀에 절여 발효시킨 솔잎효소를 만들었다. 이렇게 만든 솔잎효소는 물이나 초밀란에 타서 마시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100일이 지난 후 내 몸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그 변화는 내 건강에 큰 도움을 주었고 나를 더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 마른 입술이 촉촉해지고 붉은색으로 돌아왔으며 시력이 향상되어 안경을 벗을 수 있었다. 눈의 피로가 사라지면서 난시와 안구 건조증도 없어졌다. 불면증과 신경쇠약도 사라져 피로감이 없어지고 기분이 상쾌해졌다. 이로 인해 힘이 솟아나기 시작했고 잠을 적게 자도 피곤하지 않아 새벽에 일어나 책을 쓰기 시작했다. 스승을 만나는 것이 인생에서 큰 도약이라고 한다. 안현필 선생은 나에게 그런 스승이었다. 그를 만나면서 건강을 되찾았고 병으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다. 13살 때부터 일본 동경에서 신문 배달을 하며 고아였던 안현필 선생. 그의 선조는 제주도로 기양 온 학자라서 세상을 비관하여 술로 세월을 보내기 때문에 자손들이 모두 건강하지 못했다. 안현필 선생은 위로 두 아들을 폐결핵으로 잃은 그의 아버지는 형보다 더 몸이 약해 그를 살리기 위해서 그에게 학교를 그만두고 집에서 체력을 단련해 농사를 지으라고 강조했다. 1등을 도맡아 하던 그는 울면서 학교에 보내달라고 애원했으나 아버지의 결심은 확고했다. 그래서 어머니께 여비를 구해주면 일본에서 공부를 하겠다고 간청하여 아버지 몰래 일본으로 건너갔다. 어릴 때부터 어찌나 몸이 약했던지 어딜 가나 그는 제일 말라깽이였고 감기를 달고 살았다. 18살 때는 그도 위에 두 형제처럼 폐결핵에 걸려 피를 토했으나 병 고칠 돈이 없어 그야말로 죽을 운명이었다. 그는 죽더라도 고향 산천이 보이는 곳에서 죽고 싶어서 인적이 없는 바닷가 외딴 동굴에서 거적을 치고 혼자 살았던 이 시기에 그는 자연식단에 관한 책을 구해서 읽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볶은 콩, 볶은 깨를 먹고 낚시를 해서 생선회도 먹고 마늘을 구해서 찌개도 만들어 먹었다. 장렬하는 태양과 맑은 공기 바위 밑으로 졸졸 흘러내려오는 자연수를 접하게 된 것이다. 그는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하였고 이후 모든 사업을 부하에게 맡기고 남해로 내려가서 20년 동안 건강에 관한 수많은 책을 읽고 연구하였다. 그 결과 놀라운 두 가지 영약을 발견하였다. 첫 번째 영약은 우수한 젖상균 덩어리였다. 이를 날것으로 섭취하며 설사와 변비 증상이 개선되는 것을 알게 되었다. 두 번째 영약은 이뇨제였다. 이를 섭취하면 피와 뼈, 신경 및 호르몬 조절에 도움이 된다. 다음에는 몇 가지 더 소개하겠다. 1번은 청국장이고 2번은 식초입니다. 청국장은 동양인들이 주로 먹지만 식초는 세계인이 즐겨 먹는 인류의 최고 음식으로 놀랍게도 노벨상을 3회나 수상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를 발견한 그는 자신의 몸에서 그 효능을 직접 실험해보고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시큼한 식초와 냄새나는 청국장이 사람을 살리는 영역이라는 사실을 누가 상상하겠는가. 이런 사실을 듣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놀랄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은 깊은 산속에 숨어있는 희귀하고 비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주변에서 가장 접하기 쉽고 값싸게 또는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것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뿐 아니라 구체적인 방법도 제공하였습니다. 요약하면 건강과 노화에 있어서는 효소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효소라는 성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효소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 중 하나로 근육이나 항체 등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다른 필수 영양소인 비타민, 호르몬, 미네랄 등도 효소의 도움 없이는 그들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효소는 우리 몸의 건강 유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의 건강 상태는 체액 속의 효소가 원활하게 활동하고 있는지 여부에 크게 의존합니다. 효소는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 중에서도 소화작용과 신진대사를 원활히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몸의 면역력을 강화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효소는 외부에서 들어온 독성 성분을 중화시키는 작용도 함께합니다. 우리 몸 속에는 수천 종류의 효소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효소들 각각이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더라도 효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그 지식은 완전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기존에 중요하게 생각하던 비타민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소화에 효과적인 효소를 챙기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소화효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데 우리 몸 외부에서 보충받은 식품효소로부터 직접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식품효소는 다양한 발효식품을 만들 때 활용하는 효소를 가리키는 용어이며 이러한 식품효소를 일상 식사를 통해 섭취할 경우 우리 몸의 소화효소의 작용을 돕는 역할을 한다. 식품효소는 기본적으로 각종 동식물에 의해 생성되어 인간이 그것을 먹음으로써 우리 몸에 섭취하게 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섭취하는 식초와 발효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효소는 전부 식품효소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조상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동식물의 효소로 술을 빚었고 식초, 된장, 김치, 젓갈, 식혀라, 엿을 만들어서 효소를 잘 이용해 왔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인간은 100세 평생을 살아가기에 필요한 양의 효소를 스스로 생성해낼 수는 없다. 대략 30세 이후부터 우리 몸의 자연적인 효소 생성이 줄어들기 시작한다. 이때부터 외부 섭취를 통한 효소 재충전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효소를 섭취하여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발효식품은 효소가 가장 풍부한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젖산은 장을 깨끗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최고의 작용을 합니다. 우리의 장 안에는 많은 유해한균들이 존재하지만 이러한 나쁜 균들은 젖산에 의해 해독됩니다. 천연식초는 소화효소 자체를 가지고 있으며 장 기능을 향상시키는 젖산균의 최고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천연식초는 대장균을 비롯한 유해 세균을 제거하여 변비를 예방하고 장 환경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전통 발효 식품에는 간장, 된장, 고추장, 청국장, 식초, 김치, 식혜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이들 각각의 식품에는 젖산균의 종류가 다르며 그에 따라 각각의 건강에 미치는 효과가 다릅니다. 이런 발효 식품들을 적절히 섭취함으로써 우리의 장 건강을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습니다. 식초는 그 자체로도 매우 유용한 식품이지만 그 원료 중 하나인 누룩균이 장 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더욱 주목할 만하다. 누룩균은 발효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효모균의 일종으로 누룩을 이용한 발효식품을 섭취하면 이 누룩균이 장 내에 존재하는 좋은 미생물을 증가시키고 장을 깨끗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다 준다. 식초에 함유된 유기산은 순환 콜레스테롤 수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유기산은 LDL 콜레스테롤, 즉 나쁜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HDL 콜레스테롤, 즉 좋은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식초에 함유된 식이섬유는 혈압을 안정시키고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한다. 식이섬유는 혈액을 끈적거리게 하지 않게 하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유지하고 혈액관을 보호한다. 식초는 염분을 배출하는 데에도 아주 효과적이다. 일반적으로 많은 양의 염분을 섭취하면 고혈압과 같은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음식을 조리할 때 식초를 사용하면 염분의 억제 효과가 있어 이런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식사를 싱겁게 먹는 것이 건강에 좋지만 맛이 부족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식초를 첨가하면 약간의 염분을 첨가해도 싱겁지 않게 느껴지게 해주므로 맛있게 식사를 즐길 수 있다. 우리 몸에서 독소를 배출하고 순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많은 신경을 쓰거나 과도한 운동을 하면 에너지가 소비되어 젖산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젖산은 소변을 통해 배출되지만 과다하게 생성되면 배출이 어려워져 조직 내에서 단백질과 결합하게 되어 근육경화를 초래합니다. 이러한 젖산 분비로 인해 등산이나 긴 걷기 후에 다리가 아프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이런 근육경화는 어깨 결림, 관절염, 요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젖산은 혈관과 신경에서도 발견되어 신진대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마음이 불안하며 화를 자주 내게 됩니다. 이때 식초와 같은 유기산을 섭취하면 젖산을 해로운 물과 탄산가스로 분해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로가 빨리 해소됩니다. 식초는 우리 몸 내에서 살균과 해독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또한 초밀란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것을 통해 생레시틴을 직접 섭취할 수 있습니다. 레시틴은 효소, 칼슘 융화 작용을 통해 그 효능이 수십 배로 증가합니다. 해산물의 섭취도 권장합니다. 바닷물에는 약 80종 이상의 원소와 다양한 화합물들이 녹아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생긴 해산물에는 미네랄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역, 멸치, 새우, 해삼, 소라 등 해산물을 즐겁게 섭취해야 합니다.
마그네슘도 중요합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을 포함한 미네랄은 비타민과 함께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등 5대 영양소에 속하는 생리활성 물질입니다. 마그네슘은 에너지 생성, 근육 수축과 이완, 신경 활성화, 그리고 뼈 유지에 필수적인 물질입니다. 신경계에서 마그네슘은 흥분이나 초조한 상태를 완화하고 긴장감을 줄여 심신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불면증, 우울장애, 신경과민성 및 불안 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마그네슘 부족 시 근육경련, 극심한 피로, 눈떨림 그리고 다리 저림과 같은 증상을 겪을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심장 건강과도 관련이 많습니다. 마그네슘은 주로 곡물, 콩류, 해조류 등에서 풍부하게 발견되지만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음식을 통한 섭취가 어려워졌습니다. 놀랄만한 사실은 마그네슘은 다슬기에도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슬기를 먹어 마그네슘 섭취를 증진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걸어가고 달려라 그리고 매달려라. 인간의 장기로 만든 약이나 기기는 소용이 없다. 오직 천연의 깨끗한 물, 공기, 햇빛만이 도움이 된다. 몸속 세포는 나쁜 가스를 배출하고 좋은 공기를 흡입해 원활하게 움직인다. 이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운동이 필요하다. 평상시에 우리가 심호흡하지 않고 편안하게 숨을 쉬면 폐는 전체의 3분의 1밖에 활성화되지 않는다. 그 결과 산소 흡입량과 가스 배출량이 원활하지 않게 된다. 운동을 통해 땀을 흘릴 때마다 확실히 생기가 넘치고 건강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효식품이 좋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처럼 놀라운 기능을 가진 식초에 대해 처음 알게 되어 신기합니다. 천연식초를 섭취하면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다는 천연식초 장인의 말을 들었습니다. 천연식초를 만드는 방법과 어울리는 재료에 대한 정보가 상세히 기술되어 있어 건강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유익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인이 앓는 각종 병의 원인은 효소 부족이다. 천연식초 속 효소로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자. 의료기술, 연명기술의 발달로 사람들의 수명이 높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과거보다 더욱 많은 질병에 노출되어 건강한 삶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70세부터 온갖 질병에 시달려 20에서 30년을 병원 침대에 누워있다가 죽는 사람이 태반이다. 아까 내가 효소 부족을 언급한 것을 기억할 것이다. 간, 췌장, 혈액, 뇌 등 우리 몸의 각 기관은 대사활동을 할 때마다 효소를 소모하는데 이러한 효소가 부족해지니 각 기관이 원활히 돌아가지 못해 노화가 시작되는 것이다. 효소는 우리 몸에서 직접 생성하기도 하지만 그 양은 평생 쓰기에 부족하므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한다. 천연식초는 최고의 발효식품으로 우리 몸에 효소를 가장 많이 가장 고품질로 공급해준다. 때문에 천연식초는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데 도움을 준다. 게다가 이 천연식초라는 것이 노벨 생리의학상을 3회 수상한 것을 알고 있는가? 천연식초는 노벨상을 3회나 수상한 인류 최고의 영약이자 발효공학의 정점이다. 나도 천연식초를 자주 섭취하고 있지만 항상 이런 생각이 든다. 지구상에 식초보다 더 좋은 건강장수 식품은 없는 것 같다. 오늘은 책 천연식초로 100년 살기를 통해 식초의 힘에 대해 배워보도록 합시다. 천연식초 한 숟가락에는 현미암 가마니만큼의 유익균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유익균들은 인체에 들어가서 3천여 종의 효소를 생성합니다. 식물이나 곡물을 발효시키면 효소의 양은 수천 수백만 배로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콩을 발효시키면 효소 덩어리가 됩니다. 그래서 된장과 청국장은 과식을 해도 쉽게 소화됩니다. 반면 고기를 그대로 두면 부패균이 붙어서 반드시 부패합니다. 사람이 고기를 너무 많이 먹으면 효소가 부족하여 부패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소화되지 않고 장에 남게 됩니다. 이때 장에서 유해균을 만나면 부패가 시작되며 이때 배출되는 방귀의 냄새가 독하게 나는 이유는 장에서 부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효소 부족은 노화의 주요 원인입니다. 인간의 수명은 얼마나 될까요? 동물의 수명은 그 종류에 상관없이 성장 기간의 약 5배라고 합니다. 소는 3년 동안 성장하므로 수명은 15년이며 사람은 25년에서 30년 동안 성장하므로 수명은 125세에서 150세입니다. 평균 수명은 최소한 10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80대에 사망한다면 이팔 청춘의 요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오복 중에서 오래 사는 것, 부유하게 사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덕을 좋아하고 베푸는 것 등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늙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장수건강법을 실천하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원래 건강하지 않았던 몸은 택시 운전을 시작한 지 10년 만에 완전히 지쳤습니다. 극심한 피로로 인해 밤낮으로 고생하다 보니 눈은 한잔하러 가는 것 같고 얼굴은 코만 가늘고 길게 남았습니다. 땀이 흘러서 안경이 떨어지고 입술이 창백해졌다. 신경을 풀기 위해 술을 마시면 바로 설사가 시작되고 코가 조금 차가워져도 감기가 찾아왔다. 그래서 신경약화까지 생겼다.
몸은 핸들을 앞에 두고 있었지만 마음은 지나간 시간에 대한 허무한 회상과 불안한 미래에 대한 걱정에 헤매고 있었다. 여러 병원을 찾아다녀야 했지만 차가 없었고 정신과에서 받은 약은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물건도 없는데 한약을 써야 했고 뱀장어와 녹용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했지만 자주 나타나는 피로와 설사, 안구건조증, 신장염, 신장결석, 간염에는 전혀 효과가 없었다. 소변에는 계속 피가 섞여 나왔고 간 때문에 황달이 생겨 눈동자까지 노랗게 변했다. 그러던 중에 안현필 선생님이 만든 삼위일체 장수법을 알게 되었다. 이 장수법은 귀한 약을 찾아 먹으라는 것이 아니었다. 삼위일체 장수법의 핵심은 원인을 차단하면 결과는 자연스럽게 조절된다는 것이다. 노동의 부담, 가공식품 섭취, 운동 부족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100번 묻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고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깨닫는 것이 낫다는 말이 있듯이 이해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 평소 먹던 음식을 모두 쓰레기통에 버리고 아침은 굶고 현미밥을 먹으면서 등산을 시작했다. 삼위일체 건강법에 따르면 우리가 심호흡을 할 때 배가 3분의 1밖에 작동하지 않아서 산소 흡입과 가스 배출이 원활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 운동을 통해 땀을 흘리면 기관지와 폐에 쌓인 탄산가스와 독소들이 배출됩니다. 또한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며 혈압과 당 수치도 정상으로 유지되고 칼슘은 효율적으로 뼈에 저장됩니다. 그래서 등산과 달리기는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산에 오르면 하느님께서 만드신 깨끗한 물, 공기, 햇빛이 세포로 스며들어 내 몸에 있는 수많은 구멍을 통해 나쁜 가스는 배출되고 좋은 산소가 들어옵니다. 이는 60조 개의 세포들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숲으로 가서 숨이 가빠질 만큼 운동하고 폐활량을 늘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을 다잡고 팔공산, 가야산, 월출산, 소백산 등을 차례로 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내 몸에 가장 적합한 운동 방식을 연구했다. 매일 가벼운 운동을 하고 1에서 3일에 한 번 3시간 이하의 산행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등산의 병행에 자연식을 시작했다. 현미, 검은콩, 보리쌀을 섞어 잡곡밥을 만들었고 멸치, 미역, 깨, 팥, 녹두, 마늘, 생강을 주로 섭취했다. 전통된장에 청국장, 콩가루, 깨가루, 멸치가루, 마늘, 생강을 섞은 후 미역, 무, 당근, 쑥갓 등 다양한 생채소를 찍어 먹었다. 자연식을 위해 텃밭을 가꾸고 콩나물을 재배했다. 또한 생채소, 과일, 해산물을 많이 먹었다. 풍부한 비타민이 있는 생과일과 미네랄이 풍부한 미역, 멸치, 새우, 김 등의 해산물을 섭취했다. 삼위일체 건강법의 일부로서 나는 직접 누룩과 현미로 술을 발효시켜 천연 현미식초를 만들었다. 이 식초를 이용해 토종 유정란을 녹여 초란을 만들었고 벌꿀과 생화분을 타서 초밀란을 만들어 마셨다. 계란의 껍질이 식초의 초산 성분으로 녹아있는 초란에는 우리 몸에 필요한 칼슘이 가장 적절하게 흡수되며 질 좋은 상태의 초산 칼슘이 가득하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가장 중요한 영양소 중 하나인 칼슘이 풍부하게 담겨져 있다. 그리고 그 칼슘이 다른 필요한 영양소인 요소, 비타민, 미네랄, 호르몬과 함께 꿀과 만나 초일란이 되었다. 이 꿀과 결합된 초일란은 외롭고 허기진 나의 몸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해 주었고 이는 내 인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킨 신의 축복이었다. 이외에도 나는 건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나는 솔잎배, 살구, 생강, 도라지, 더덕, 인삼 등의 건강에 좋은 재료들을 꿀에 절여 발효시킨 솔잎효소를 만들었다. 이렇게 만든 솔잎효소는 물이나 초밀란에 타서 마시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100일이 지난 후 내 몸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그 변화는 내 건강에 큰 도움을 주었고 나를 더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 마른 입술이 촉촉해지고 붉은색으로 돌아왔으며 시력이 향상되어 안경을 벗을 수 있었다. 눈의 피로가 사라지면서 난시와 안구 건조증도 없어졌다. 불면증과 신경쇠약도 사라져 피로감이 없어지고 기분이 상쾌해졌다. 이로 인해 힘이 솟아나기 시작했고 잠을 적게 자도 피곤하지 않아 새벽에 일어나 책을 쓰기 시작했다. 스승을 만나는 것이 인생에서 큰 도약이라고 한다. 안현필 선생은 나에게 그런 스승이었다. 그를 만나면서 건강을 되찾았고 병으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다. 13살 때부터 일본 동경에서 신문 배달을 하며 고아였던 안현필 선생. 그의 선조는 제주도로 귀양 온 학자라서 세상을 비관하여 술로 세월을 보내기 때문에 자손들이 모두 건강하지 못했다. 안현필 선생은 위로 두 아들을 폐결핵으로 잃은 그의 아버지는 형보다 더 몸이 약해 그를 살리기 위해서 그에게 학교를 그만두고 집에서 체력을 단련해 농사를 지으라고 강조했다. 1등을 도맡아 하던 그는 울면서 학교에 보내달라고 애원했으나 아버지의 결심은 확고했다. 그래서 어머니께 여비를 구해주면 일본에서 공부를 하겠다고 간청하여 아버지 몰래 일본으로 건너갔다. 어릴 때부터 어찌나 몸이 약했던지 어딜 가나 그는 제일 말라깽이였고 감기를 달고 살았다. 18살 때는 그도 위에 두 형제처럼 폐결핵에 걸려 피를 토했으나 병 고칠 돈이 없어 그야말로 죽을 운명이었다.
그는 죽더라도 고향 산천이 보이는 곳에서 죽고 싶어서 인적이 없는 바닷가 외딴 동굴에서 거적을 치고 혼자 살았던 이 시기에 그는 자연식단에 관한 책을 구해서 읽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볶은 콩 볶은 깨를 먹고 낚시를 해서 생선회도 먹고 마늘을 구해서 찌개도 만들어 먹었다. 장렬하는 태양과 맑은 공기 바위 밑으로 졸졸 흘러내려오는 자연수를 접하게 된 것이다. 그는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하였고 이후 모든 사업을 부하에게 맡기고 남해로 내려가서 20년 동안 건강에 관한 수많은 책을 읽고 연구하였다. 그 결과 놀라운 2가지 영약을 발견하였다. 첫 번째 영약은 우수한 젖상균 덩어리였다. 이를 날것으로 섭취하며 설사와 변비 증상이 개선되는 것을 알게 되었다. 두 번째 영약은 이뇨제였다. 이를 섭취하면 피와 뼈, 신경 및 호르몬 조절에 도움이 된다. 다음에는 몇 가지 더 소개하겠다. 1번은 청국장이고 2번은 식초입니다. 청국장은 동양인들이 주로 먹지만 식초는 세계인이 즐겨 먹는 인류의 최고 음식으로 놀랍게도 노벨상을 3회나 수상하였습니다. 이 2가지를 발견한 그는 자신의 몸에서 그 효능을 직접 실험해보고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시큼한 식초와 냄새나는 청국장이 사람을 살리는 영역이라는 사실을 누가 상상하겠는가? 이런 사실을 듣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놀랄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은 깊은 산속에 숨어있는 희귀하고 비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주변에서 가장 접하기 쉽고 값싸게 또는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것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뿐 아니라 구체적인 방법도 제공하였습니다. 요약하면 건강과 노화에 있어서는 효소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효소라는 성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효소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 중 하나로 근육이나 항체 등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다른 필수 영양소인 비타민, 호르몬, 미네랄 등도 효소의 도움 없이는 그들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효소는 우리 몸의 건강 유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의 건강 상태는 체액 속의 효소가 원활하게 활동하고 있는지 여부에 크게 의존합니다. 효소는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 중에서도 소화작용과 신진대사를 원활히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몸의 면역력을 강화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효소는 외부에서 들어온 독성 성분을 중화시키는 작용도 함께합니다. 우리 몸속에는 수천 종류의 효소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효소들 각각이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더라도 효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그 지식은 완전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기존에 중요하게 생각하던 비타민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소화에 효과적인 효소를 챙기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소화효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데 우리 몸 외부에서 보충받은 식품효소로부터 직접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식품효소는 다양한 발효식품을 만들 때 활용하는 효소를 가리키는 용어이며 이러한 식품효소를 일상 식사를 통해 섭취할 경우 우리 몸의 소화효소의 작용을 돕는 역할을 한다. 식품효소는 기본적으로 각종 동식물에 의해 생성되어 인간이 그것을 먹음으로써 우리 몸에 섭취하게 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섭취하는 식초와 발효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효소는 전부 식품효소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조상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동식물의 효소로 술을 빚었고 식초, 된장, 김치, 젓갈, 식혀라, 엿을 만들어서 효소를 잘 이용해 왔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인간은 100세 평생을 살아가기에 필요한 양의 효소를 스스로 생성해낼 수는 없다. 대략 30세 이후부터 우리 몸의 자연적인 효소 생성이 줄어들기 시작한다. 이때부터 외부 섭취를 통한 효소 재충전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효소를 섭취하여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발효식품은 효소가 가장 풍부한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젖산은 장을 깨끗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최고의 작용을 합니다. 우리의 장 안에는 많은 유해균들이 존재하지만 이러한 나쁜 균들은 젖산에 의해 해독됩니다. 천연 식초는 소화효소 자체를 가지고 있으며 장 기능을 향상시키는 젖산균의 최고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천연 식초는 대장균을 비롯한 유해 세균을 제거하여 변비를 예방하고 장 환경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전통 발효 식품에는 간장, 된장, 고추장, 청국장, 식초, 김치, 식혜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이들 각각의 식품에는 젖산균의 종류가 다르며 그에 따라 각각의 건강에 미치는 효과가 다릅니다. 이런 발효 식품들을 적절히 섭취함으로써 우리의 장 건강을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습니다. 식초는 그 자체로도 매우 유용한 식품이지만 그 원료 중 하나인 누룩균이 장 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더욱 주목할 만하다. 누룩균은 발효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효모균의 일종으로 누룩을 이용한 발효식품을 섭취하면 이 누룩균이 장 내에 존재하는 좋은 미생물을 증가시키고 장을 깨끗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다 준다. 식초에 함유된 유기산은 순환 콜레스테롤 수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유기산은 LDL 콜레스테롤, 즉 나쁜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HDL 콜레스테롤, 즉 좋은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식초에 함유된 식이섬유는 혈압을 안정시키고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한다. 식이섬유는 혈액을 끈적거리게 하지 않게 하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유지하고 혈액관을 보호한다. 식초는 염분을 배출하는 데에도 아주 효과적이다. 일반적으로 많은 양의 염분을 섭취하면 고혈압과 같은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음식을 조리할 때 식초를 사용하면 염분의 억제 효과가 있어 이런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식사를 싱겁게 먹는 것이 건강에 좋지만 맛이 부족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식초를 첨가하면 약간의 염분을 첨가해도 싱겁지 않게 느껴지게 해주므로 맛있게 식사를 즐길 수 있다. 우리 몸에서 독소를 배출하고 순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많은 신경을 쓰거나 과도한 운동을 하면 에너지가 소비되어 젖산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젖산은 소변을 통해 배출되지만 과다하게 생성되면 배출이 어려워져 조직 내에서 단백질과 결합하게 되어 근육경화를 초래합니다. 이러한 젖산 분비로 인해 등산이나 긴 걷기 후에 다리가 아프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이런 근육경화는 어깨 결림, 관절염, 요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젖산은 혈관과 신경에서도 발견되어 신진대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마음이 불안하며 화를 자주 내게 됩니다. 이때 식초와 같은 유기산을 섭취하면 젖산을 해로운 물과 탄산가스로 분해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로가 빨리 해소됩니다. 식초는 우리 몸 내에서 살균과 해독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또한 초밀란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것을 통해 생레시틴을 직접 섭취할 수 있습니다. 레시틴은 효소, 칼슘 융화 작용을 통해 그 효능이 수십 배로 증가합니다. 해산물의 섭취도 권장합니다. 바닷물에는 약 80종 이상의 원소와 다양한 화합물들이 녹아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생긴 해산물에는 미네랄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역, 멸치, 새우, 해삼, 소라 등 해산물을 즐겁게 섭취해야 합니다. 마그네슘도 중요합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을 포함한 미네랄은 비타민과 함께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등 5대 영양소에 속하는 생리활성 물질입니다. 마그네슘은 에너지 생성, 근육 수축과 이완, 신경 활성화, 그리고 뼈 유지에 필수적인 물질입니다. 신경계에서 마그네슘은 흥분이나 초조한 상태를 완화하고 긴장감을 줄여 심신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불면증, 우울장애, 신경과민성 및 불안 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마그네슘 부족 시 근육경련, 극심한 피로, 눈떨림 그리고 다리 저림과 같은 증상을 겪을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심장 건강과도 관련이 많습니다. 마그네슘은 주로 곡물, 콩류, 해조류 등에서 풍부하게 발견되지만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음식을 통한 섭취가 어려워졌습니다. 놀랄만한 사실은 마그네슘은 다슬기에도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슬기를 먹어 마그네슘 섭취를 증진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걸어가고 달려라 그리고 매달려라. 인간의 장기로 만든 약이나 기기는 소용이 없다. 오직 천연의 깨끗한 물, 공기, 햇빛만이 도움이 된다. 몸속 세포는 나쁜 가스를 배출하고 좋은 공기를 흡입해 원활하게 움직인다. 이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운동이 필요하다. 평상시에 우리가 심호흡하지 않고 편안하게 숨을 쉬면 폐는 전체의 3분의 1밖에 활성화되지 않는다. 그 결과 산소 흡입량과 가스 배출량이 원활하지 않게 된다. 운동을 통해 땀을 흘릴 때마다 확실히 생기가 넘치고 건강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효식품이 좋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처럼 놀라운 기능을 가진 식초에 대해 처음 알게 되어 신기합니다. 천연식초를 섭취하며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다는 천연식초 장인의 말을 들었습니다. 천연식초를 만드는 방법과 어울리는 재료에 대한 정보가 상세히 기술되어 있어 건강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유익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